대표님, 만약에 경찰에서 갑자기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그냥 전화 오면 솔직히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경찰이 어쨌든 고소를 당하셨으니까 조사받으러 오셔야 된다, 날짜 딱 정해서 이때 시간 되세요, 소환 통보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가야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라에서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죠. 가긴 가야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시면 안 되고 부터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전달받으면 누구나 매우 무섭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패닉 상태에 빠져서 경찰서에 나오라는 대로 바로 갔다가는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억울한 고소든 황당한 고소든 어떤 고소든지 할 거 없이 사건에 직면해 있는 분들께서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하는 일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두 번째로는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통상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했던 걸 또 할 수도 있고 이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고소당한 걸 내가 언제 알게 되나요? 인데, 고소장이 집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집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나 민사소송 당했구나, 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집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굳이 야 나 너 고소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닌 이상은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알게 되는데, 그 타이밍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이 연락을 해서 안녕하세요, 어디 경찰서 무슨 팀 수사관 누구입니다, 뭘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언제 곧 연락드리면 그때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고소장 확인하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확인하시고 변호사 선임할 거라면 그 전에 미리 해두세요,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수사관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조사받기 직전입니다. 즉 고소인 조사하고 참고인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 조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부르는데, 그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어디 경찰서 무슨 팀 수사관 누구입니다, 사실은 몇 개월 전에 고소를 당하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고소 당하셨고 언제 조사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당한 것을 때로는 몇 개월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면 그 개인정보로 고소된 것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만 한 곳에서 이렇게 확인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아니고 변호사 상담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의사의 진료이지 의사의 수술은 아닙니다. 진료를 통해 병명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 하루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거는, 일단 제가 수사관 통해서 확인 좀 해보고 찾아가던지 할게요, 제가 먼저 경찰서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게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고 찾아갈게요, 고소인한테 먼저 연락해서 왜 고소했는지 확인해보고 갈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떤 행동이든 부디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고소를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변호사 상담 전에 하려고 했던 그것이 변호사가 보기에는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더 급한 것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가시면 제가 보통 상담에서 해드리는 것은 일단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사건에 대해서 청취를 합니다. 이 청취를 할 때는 그냥 쭉 들으면 안 되고 의뢰인의 말을 수십 번 끊어가면서 변호사가 궁금한 질문을 해야 되고, 이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변호사마다 다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때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더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의뢰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소수의 의뢰인들은 변호사한테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분의 말도 맞지만 고소인의 말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반되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을 때 제3자인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을 변호사가 들으면서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변호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나면 상담 때 꼭 해드려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은 O 아니면 X인데 O는 자백하는 것이고 X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중간 영역인 세모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정하는 것이 최종은 아니고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이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며 조사 갈 때 변호사가 같이 갈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이것을 확인하느라 변호사 상담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봐봤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놀라울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슨 고소를 당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봐도 내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마다 공개하는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찰은 최대한 많이 해주지만 반대로 어떤 경찰은 한두 줄만 해주고 나머지는 가려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보면 1쪽부터 10쪽까지인데 내가 받은 거는 2쪽, 5쪽, 8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관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조금만 공개가 돼서 도무지 고소인의 자세한 주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번 더 하시면 검사님들은 대부분 인적사항을 제외한 전부를 해주기 때문에 송치 이후에 고소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고소장 확인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 상담이고 만약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서 그 변호사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오히려 더 신속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정보공개 청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담받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먼저 경찰관하고 전화통화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고소장을 봤을 때 놀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상담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 내용 봐봤자 그냥 일부만 돼 있고 어떤 고소인들은 고소장 대충 써놓고 나중에 추가로 더 자세히 쓰고 하기 때문에 고소장만 봐서 어차피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경찰한테 전화해서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낫고, 그 물어보는 이유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는 것도 있지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찰의 말투와 톤, 뉘앙스, 여기서 경찰관이 어느 쪽 말에 더 무게가 실려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소장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그 시간에 경찰관하고 통화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가장 좋은 건 사건이 가장 일찍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늦게 해결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애초에 입건조차 되지 않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었는데 일명 피의자성 참고인이어서 곧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한번 전환이 되면 경찰이 전환을 할 때는 혐의가 있어서 전환을 한 것이고, 그렇게 전환이 되면 송치되고 기소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건 전 단계에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견서 제출해서 결국 입건되지 않고 그냥 내사자 신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적도 있고,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가 된 수많은 성범죄 사건, 강제추행죄, 강간죄, 준강간죄 이런 사건들, 그리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결론적으로 검찰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게 사건이 종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면 고소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결정이든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바뀌긴 어렵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으로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가장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은 일단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고 송치되면 그때 가서 검찰 단계에서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어도 바뀔 확률보단 바뀌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그 검찰 단계에서 네. 다시 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좀 팁이라고 하셨는데, 네. 상담할 때 공개 청구를 하는 거랑 검찰 단계에서 다시 신청하는 거가 어떤 메리트가 차이가 있나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상담 신청으로 오기 때문에 공개 청구를 한다 한들 다 가려져서 와가지고, 인적사항은 당연히 갈아야 되고요.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내용은 다 보여주면 좋은데 물론 수사 초기니까 다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결국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려져 있고 맨 아래 이상과 같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통은 되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검찰에 다시 하면 보통 그때는 인적사항 빼고 전체를 통으로 해줘서 아무래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속이 사실 없는 건, 검찰 단계로 넘어갔을 땐 이미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이미 알아서 그때 가서는 사실 고소장을 다 본다 하더라도 또 막 놀랄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당사자라면 한번 확인했던 것도 또 확인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굳이 확인해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네이버, 유튜브 검색해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나한테 대입해서 쓸데없이 더 겁을 먹거나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